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에 걸친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재보선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역대급 사전투표율을 놓고 여야 해석도 제각각인데요. 본투표 이틀을 앞두고 여야 막판 유세전도 치열합니다. 잠시 뒤에는 오후 2시에 박영선, 오세훈 여야 서울시장 후보의 마지막 TV 토론도 예정돼 있는데요.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선대위 뉴미디어 본부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20.54% 이번 재보궐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번 투표율을 두고 여당이 유리하다, 야당이 유리하다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여야 선대위원장들 역시 각각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높은 사전투표율과 요새 호응해서 서울 부산 선거가 박빙의 승부로 가고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승부는 투표가 끝나는 순간에 판가름 날 것입니다. 한 표 한 표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이 한 분이라도 더 투표장에 모시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실정, 그리고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가 무엇 때문에 실시되느냐는 것을 국민이 너무 잘 압니다. 사전투표가 참 과거의 재보선 선거에 비해서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시라고 하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야 각각의 투표율을 둔 그 해석 듣고 오셨는데 토요일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토요일에 비가 안 왔으면 더 높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토요일에 비가 와서 꽃 구경 안 가고 그래서 투표율이 높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건 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여야 해석도 지금 엇갈리게 나오고 있는데요. 현근택 대변인님, 야당에서는 좀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사실은 투표는 개표해봐야 알겠죠. 지금 상황에는 아마 뭐 추측에 의한 건데요. 저는 아마 그동안의 경험치로 말씀드리면 보통 종전에 아마 뭐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그전에는 이제 본투표를 많이 해라. 사전투표는 뭔가 뭐 제대로 안 된다. 네. 뭐 음모가 있다 이러면서 많이 이제 사전투표를 독려 안 하는 분위기였어요. 저희 당 뭐 지금까지 계속 사전투표 도입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사전투표 하십시오. 그리고 예. 본투표는 뭐 다시 합시오 해서 뭐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사전투표 독려하는 입장이었고요. 아마 그래서 뭐 지금 저희들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할 걸로 볼 수밖에 없고 예.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그전에는 이제 사전투표가 높으면 본투표도 높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란 말이죠. 예. 평일날 하잖아요. 아마 직장인들이라든지 그날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제가 보기엔 사전투표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아마 그날 8시까지 투표는 하는데 공휴일은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도 예. 왜냐하면 자기 주소지에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사실은 뭐 물론 뭐 업무 대부분 8시 끝나면 갈 수 있겠지만 사전투표는 아무 데서나 하지만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본투표를 못 하신 분들이 좀 많이 할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전투표를 계속 독려해 왔다는 거를 사정을 감안하면 예. 저희 지지자들이 아마 투표를 많이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많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결국 사전투표라는 것은 그 관 외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노원구에 예를 들어 집이 주소 등록이 돼 있는데 일 때문에 예를 들어 다른 곳에 혼자 단독 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 중에 전입 신고 안 하신 분들이 보통 혜택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뭐 아까 평일 투표라는 것도 언급됐지만은 네. 전반적으로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은 그런 분들의 투표 열기가 강하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주소지와 다른 곳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 대다수는 젊은 청년들일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의 득표율이 지금 저희가 높을 거로 이제 여론조사에 예측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이렇게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은 유의미하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투표율을 이제 구별로 이제 집계를 하거든요. 근데 구별로 집계된 사전투표율 중에 예. 관 내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제로 나중에 그 구의 투표율과 굉장히 밀접하게 네. 대응이 됩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저희의 전통적 우세구에서의 서울 시내 예. 우세구에서의 사전투표율이 민주당의 전통적 우세구들의 사전투표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강남 이런 예, 그런 것들이 좀 더 말씀하시는 높게 건가요? 나타나고 있고 예. 관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본투표에서도 해당 지역에 있는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그런 구들에서 투표율이 낮을 걸로 예상된다. 그럼 이거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자면은
민주당 지지층들이 투표를 좀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각자 자기 주장하는 건데요. 지금 아마 치열하게 붙던 데는 아마 종로 아마나 동작처럼 지난번 총선 때 아마 치열했던 데가 아마 사전 투표율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뭐 계속 경험치를 얘기합니다만 예전에 보면 본 투표에서 좀 뒤지다가 사전 투표에서 역전한 경우가 많았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총선 때도 그렇고. 본 투표를 먼저 개표하고 사전 그렇죠. 투표를 나중에 열죠. 그래서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아마 사전 투표를 많이 할 것이다. 예. 기본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쟁점이 젊은 분들이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그동안에는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야당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야당의 주장인 것 같고 저희들은 뭐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 보는데 그럼 투표장 가서는 여론조사하고 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라는 게요 응답으로 하는 거거든요. 물론 무작위로 안심번호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뭐 계속 이제 샤이 진보 얘기 나오는 게 샤이라는 게 결국은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지만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저희도 뭐 물론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당내 조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 여론조사만큼 크진 않다. 기본적으로 저는 뭐 그래서 대부분 한 자리 이내라 얘기하고 뭐 2% 3% 얘기하는 게요 전혀 근거 없이 하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계속 여론조사를 하고 뭐 야당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 홍준표 대표가 여론조사 수치를 당내 여론조사 수치를 밖에 가서 언급했다 그래서 뭐 그때 과징금인가요? 뭐 과태료인가 2천만 원인가 물었거든요. 민주당 사람들이 이번에 저런 주장 계속 하고 다니면 나중에 과태료 좀 무실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청년층이 2030이 민주당을 찍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이분들 저희가 현장에서 유세하는 청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하면요. 첫째, 전세 월세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가처분 소득이 사실상 줄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거기다가 알바자리 다 뺏겼다. 거기다 박영선 후보는 AI로 대체한다고 한다. 뭐가 이뻐서 민주당 찍어줘야 됩니까 도대체? 예, 어쨌든 저는 뭐 수치를 얘기한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추세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은 뭐 각 유세장에서 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뭐 얘기 들어보면요. 오세훈 후보 되게 얘기 많이 해요. 아니 왜 이렇게 거짓말하냐. 10년 전에 했던 사람 왜 나와서 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각자 지지자들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뭐 젊은 분들이 얼마큼 투표할 거다 이게 근거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실제 2030 표심이 어디로 갈지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고요. 사전 투표 열기가 말씀하신 대로 본 투표까지 이어질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오늘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투표율이 40%대 초반에 머물면 민주당이 유리하고 50%를 넘으면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어떻게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기존의 어떤 분석과는 좀 다른 분석이잖아요. 기존에는 사전 투표가 높으면 또 본 투표가 높고 본 투표가 높으면 아마 민주당 계열이 좀 유리하지 않았느냐 보는데 저도 이거는 사실은 크게 바뀌진 않는다고 봐요. 제가 뭐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높다 그러는 거는 원래 이제 좀 어르신들은 투표를 원래 많이 하고 젊은 분들이 투표를 하냐 마냐 따라 가지고 이제 결국은 투표율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데 그게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거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번만 물론 여론조사를 근거로 젊은 분들이 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으면 아마 뭐 지금 야당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동의하기 어렵다. 자, 50%를 넘으면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이다 이런 분석. 본 투표율 보면 50% 이번에 넘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뭐 정권 심판의 열기가 상당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50% 넘길 수 있다 충분히 이렇게 보고요. 40%대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불리하다는 것도 사실 좀 다소 과장된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총선 그 선거라는 거는 결국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해야만 국민의 민의가 가장 정확하게 반영됐다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뭐 유불리를 떠나서 소중한 한 표는 꼭 행사해야 당연하죠. 되는 저도 뭐 100% 거니까요. 동의하는 게요. 예. 사실은 투표율은 무조건 높아야 됩니다. 사전 투표 높아야 되고,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았을 때 유불리를 따지는 거는 이제 정치인들의 문제고요.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당연히 50% 넘어야죠. 그래야만이 사실은 정치적 명분도 섭니다. 과반은 그래도 투표를 하고 그 중에 또 과반 되는 거니까 어찌 보면 실제로는 50% 투표하고 50% 되면은 25%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뭘 하기 힘들기 때문에 투표율은 당연히 높은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뒤집기냐 굳히기냐 지금 한 표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한 마지막 총력 유세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막판 변수들도 좀 주목됩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가장 큰 변수하면은 여당이 주력하고 있는 지금 오세훈 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을 둘러싼 의혹 아닐까 싶은데요. 내곡동 땅 보상 관련해서 특혜가 있었냐 없었냐 공방이 이제는 측량 현장에 갔냐 안 갔냐, 생태탕집을 방문했냐 안 했냐까지 번졌습니다. 최근 오세훈 후보를 자신의 식당에서 봤다면서 구체적인 증언을 한 식당 주인. 그런데 앞서 한 인터뷰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서 이 진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 둘 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는 사람들은 그냥 일만 했지 뭐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그분이 설령 응? 제가 오세훈입니다 하고 인사를 해서 모르지만 오셔서 식사만 하고 가시는데 저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해요? 네, 오셨어요. 기억해요. 예. 잘생기셔가고 눈에 띄어요. 김씨 그분이요 주방에 오셔가지고 그때는 그 오세훈 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오세훈 의원님을 모시고 왔으니까 잘 좀 부탁한다고. 하얀 면바지였을 거예요. 하얀 면바지, 이 반듯하게 이렇게 하얀 면바지에 신발이 아주 그 캐주얼 로퍼, 하나의 멋진 구두였죠. 그래서 네, 식당 주인 그리고 그 아들의 인터뷰를 다 듣고 오셨는데 이 식당 주인분은 지금 같은 분인데 인터뷰를 좀 상반되게 하셨고요. 아들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얀 바지, 명품 구두 언급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들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나 이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기자회견 전에 예. 뭐 신용카드 내역을 제시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거는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5년, 네. 16년 전 얘기잖아요. 그 내역서를 보관할 리도 없는 것 같고 아마 뭐 취소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야당에서 문제 삼는 건 이거죠. 이제 말이 바뀌었다. 그 전에 이제 기억 안 난다고 하다가 왜 구체적으로 얘기했느냐 이걸 문제 삼는 것 같은데 저도 이 당시 이제 상황을 좀 들어봤는데요. 정말 많은 기자들이 이 식당 주인하고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한 20개 정도 넘는 데서. 근데 예. 대부분 그 당시에 이 식당 주인, 그 아들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대부분의 인터뷰를 안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모른다, 기억 안 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일요 시사는요, 3월 29일 날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교통방송에 나와서 증언을 한 네. 거예요. 그럼 원래 만수를 뒤집었다 그러려면 4월 인터뷰 2일 날 인터뷰를 한 이후에 해야 돼요. 그래야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아마 예. 이런 인터뷰 아마 전화해서 녹취를 한 것 같은데 예. 이 일요 시사 같은 인터뷰는 아마 20군데도 더 했을 것이다. 근데 그거를 본인들이 어찌 보면 이제 취재에 실패한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진술을 뒤집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예. 보통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자들이 통하면 녹취하는 건 다 납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잘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냥 네. 전화라고 생각하죠. 인터뷰 한다고 생각 잘 안 해요. 그러니까 3월 29일인가요? 이게 오래전 그렇죠.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 네. 이 일요 시사 얘기할 때는 인터뷰할 생각이 없었던 거고. 그렇죠. 4월 1일 TBS에서 잘생겨서 기억이 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요. 저 오늘 아침에도 아마 예. 인터뷰했습니다만 아들이 그러니까 어머니는 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본인 아들 딸도 있고 이거 주변 사람들이 계속 인터뷰하지 말아라. 굳이 이거 시끄러운 일에 예. 엮여가지고 좋을 일 없다. 이러면서 인터뷰를 말렸기 때문에 안 했던 것이고, 근데 아들이 아마 좀 설득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계속 거짓말하고 본인들을 자꾸 뭐 생태탕 이렇게 몰아가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일요 시사의 기자분이 이거를 뭐 공개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분은 이분 말고도 훨씬 많을 것이다. 예. 보통은 뭐 저도 뭐 인터뷰 누가 전화하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어찌 보면 인터뷰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근데 네. 그걸 가지고 뭐 말 바꿨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제가 보기에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말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본인이 뭐 오세훈이라고 얘기한 걸 들은 적도 없고 내가 주방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난 모른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증언입니다. 근데 거기서 갑자기 뭐 다른 증언들을 한 겁니다. 나중에 며칠 뒤에 그 아들과 그분이 했던 말을 조합해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분이 문 밖에 서성이면서 안에 누가 있는지 눈치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도 없으니 들어오라고 했다. 굉장히 그 오세훈 시장이 뭔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니까 약간 속된 말로 캥겨가지고 들어오는 걸 주저했다는 취지로 언급까지 했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증언입니다. 나중에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인상착의를 또 증언한 걸 다 보면은요. 예전에 측량하셨던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흰색 상의를 있었다 그래요.
또 이번에 생태탕집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흰색 하의도 입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선글라스 꼈다 그래요. 그다음에 명품 구두 신었다 그래요. 그럼 시청자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눈에 띌까가 주저해가지고 측량을 몰래 하러 가가지고 그다음에 음식도 몰래 먹는 분인데 복장은 검정색 선글라스에 흰색 상의에 흰색 하의에 그다음에 명품 구두다. 이게 앞뒤가 맞는 주장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오래전의 기억이라 하더라도 본인들이 단정적으로 증언한 것들을 합쳐놓고 보면은 예. 이 사람은 정신당한 사람입니다. 오세훈이라는 사람은. 그러면은 눈에 띄기 싫어하는데 흰색에 쫙 빼입고 이렇게 명품 구두까지 신고 갔다는 것 자체가. 이진석 최고가요. 예. 작은 걸 가지고 크게 부풀리는. 그러니까 어떤 진술이 그런 일관된 아니, 듯한데 진술과 종합해서 종합해보면 좀 말씀드리는 아니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주저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그냥 안 들어오나 안에 사람이 있나 이 정도지. 아니, 누가 몰래 갔다 그랬습니까? 측량하는 사람 경작인도 4명이나 있었고 측량하는 사람 3사람이나 왔는데 몰래 간 게 아니죠, 당연히. 근데 그걸 몰래 갔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아니, 사실은 4명이 갔는데 왜 밖에 서성입니까?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안에 사람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지. 아니 어떻게 측량을 몰래 합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데 어떻게 몰래 해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아니, 제 주장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하신 아니 말씀이라니까요. 그분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몰래 갔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밖에서 서성이고 아니 있길래 그 얘기를 들어오라고 했다. 그러니까 서석인다는 얘기가 좋은데 그거를 몰래 갔다 비밀스럽게 갔다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면 안 그럼 된다. 그 의도가 아니면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아니죠. 서성이고 지금은 해석이죠 본인의. 어떻게 측량을 몰래 해요? 아, 그럼 공공기관이 서성이란 말을 오고 왜 합니까, 경작인들이 밖에서? 있는데 어떻게 몰래 합니까? 밖에서 측량을 서성이란 몰래 말을 할 왜 수가 하냐고요. 없는 거예요. 그거를 몰래 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잘못된 거죠. 저도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밖에서 서성했단 말을 왜 하냐고요. 아 그건 본인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어쨌든 측량 현장에 갔냐 안 갔냐 이게 이제 서울시장 후보에 나온 분의 이제 도덕성 문제와 여당에서는 연관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용카드 내역도 공개가 안 됐고요. 그 아드님 얘기를 들어보면 CCTV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있었어요. 당시에 뭐 CCTV 당연히 그렇죠. 있을 리가 없고 그래서 사진이 있을 리가 이거를 없죠. 그러면은 이 증언 말고 어떻게 증명할 아니죠. 수 왜냐하면 있는 지금 측량했던 분의 증언도 있고요. 왜냐하면 측량했던 분도 진술도 일치합니다. 예. 근데 오늘 또 보니까 경작했던 한 분이 계속 얘기해요. 아 식사 전에 맥주 한 잔 먹었다.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그 운전기사 같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다른 테이블에 앉았다. 네. 그리고 그 당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장모랑도 통화를 했었다. 전날도 왔었다 얘기하고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죠. 왜냐하면 그날 뭐 측량 말뚝도 받았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게 십몇 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예. 지금 와서 뭐 물증을 내놔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 좀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해관계 일치하지 않는 사람 여러 사람들의 증언으로는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아마 예. 이게 법적으로나 아마 법조계에 있는 분들은 이 정도 증언이면 대부분 그때 왔을 것이다. 라고 네.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이거는 뭐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에도 마찬가지로 보는데 아니, 이게 왜냐하면 지금- 한 사람이 증언할 땐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동일한 증언을 할 때는요 그 자체로도 증거가 됩니다. 저는 아니. 오세훈 후보가 이날 갔는지 안 갔는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말을 돌리면서 뭐 기억이 어쩌고 얘기하는 거는 말을 돌리는 거죠. 안 갔다고 사실. 명확하게 얘기했고요. 자, 일관된 진술을 얘기하는데 일관되지도 않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 복장에 대한 것도 지금 엇갈리고 본인이 동일인이 3일, 4일 사이에 두고 한 말 일관된다는 거는 자체가 오세훈이 그날 왔다는 게 자, 일관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건 동일하게 3, 중요하지 4일 않아요. 사이에 같은 사람이 얘기한 것이 일관되지가 않아요. 예? 어떤 정황이든 어떤 무슨 해코지를 의심다. 그건 그거야말로 본인 아니 주장이죠. 경작인이나 측량하는 사람이나 식당 아니요. 주인이나 진술이 어쨌든 오세훈이 왔다라는 건 보십시오. 일치하잖아요. 아니, 다른 건 보십시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일 그러니까 뭐 인물이 어떤 옷을 아니, 입었는지 왜 자꾸 뭘 말을 먹었는지 끊으세요? 중요한 게 왜 자꾸 아니에요. 말을 끊으세요? 자, 동일인이 3, 4일 전에 했던 말과 그다음에 했던 말이 다르면은 보통 이것을 일관성이 기자들 없다고 전화 얘기해요. 오면 항상 다 통화합니까? 그건 알아서 항상 그- 하죠. 아니, 그럼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 여러 사람 현 여러 변호사님. 기자들이 전화했는데 그거 아까- 중에 자기가 잘 모른다고 현 기억 안 변호사님, 한다 한 거기 때문에 아까 저한테 정황을- 그걸 가지고 말하면 안 들으세요. 돼요. 아까 제가 저한테 정황을 해석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방금 말씀한 건 해석이죠. 아니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 나와가지고 여러 기자들이 그렇게 전화가 그거 왔다. 본인 주장이잖아요. 네. 자, 내가- 우리는 그분이 봐야 그렇게 될 얘기한 게 거예요. 일관성을 해석이 보세요. 아니고. 일관성을 보면 본인이 3, 4일 전 했던 말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걸 보통 일관성이 없다고 얘기해요. 예, 알겠습니다. 밖에 나와서 인터뷰하면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기자들이 예. 취재하면은 그렇게 안 합니다. 보통 지금 모른다고 얘기를 안 증언을 해요. 하는 저도 분이 한 그런 거 4-5명 맞습니다. 정도 되는 거고요. 이 4-5명의 증언이 뭔가 좀 일관된 측면이 있게 보시는 거고 종합해보면 일관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자, 건데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오후에 2시에 이제 마지막 TV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 측에서 다른 증인의 어떤 증언이라든가 이런 걸 혹시 공개할 아니 이 정도면 게 있으신가요? 충분해요. 이 정도면 왜냐면 보통 충분하다? 그럼요. 보통은 예를 들어서 예. 한 명이나 2명 정도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제 3-4명 정도 되는 것이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 경작인들도 나를 고발해라. 왜냐면 경작인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예. 다른 사람 2-3사람이 경작하던 사람들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언론사만 고발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경작인으로부터 예. 시작된 거예요. 근데
뭐 측량한 사람도 나왔고 식당도 나왔고 근데 더 나올 사람이 없죠. 어떻게 더 나오겠습니까? 아마 나온다 그러면 뭐 운전기사는데 그쪽 사람이니까 얘기할 리가 없는 것이고. 근데 이 정도 증인이면 제가 보기엔 뭐 법적으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자, 아까 계속 일관되다 말씀하시는데 일관 안 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측량기사 몇 명 갔냐면 3명 갔어요. 자, 측량기사가 3명 갔는데 그중에서 딱 한 분 빼고 나머지 2분은 오세훈을 본 적이 없다 그러고 있어요. 예. 본 적 없다 안 그랬죠? 기억이 안 난다 그랬죠? 그게 본 적 없다는 거예요. 아니, 본 적 없다는 거하고 기억 안 난다는 거. 아니 생태탕 집에서 오세훈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보니까 알겠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도 끼기 싫다는 거죠 이런 거에. 보통 예. 사람들이요 또 이런 해- 문제 생기면 또 해석이죠. 기억 안 난다 모르겠다 얘기하지. 모든 언론이 인터뷰한다고 해서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 저는 아마 민주당이- 어머니의 태도도 비슷했다고 봐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비슷한 논리로 이런 거 했던 사건들 잘 보시면요. 오세훈이 왔느냐 안 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들으세요. 거예요. 중요한 게 자, 아니고요.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런 식의 그 제보자들 끌고 들어가 했던 것들 보면은 민주당이 예전에- 제보자 끌고 왔습니까? 그분들이 언론에 보세요. 인터뷰한 거죠. 지금 민주당이 다 뒤에 백업하고 있잖아요. 자, 아니, 윤지호 그게 씨가 인터뷰를 한 거지 우리 자, 다 알겠습니다. 얘기한 게 지금 아니라. 아니, 두 분의 해석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고요. 아니, 두 계속 분이 왜 여기서 이렇게 계속 평소와 다르게 언성을 높이시면 말 잠깐만요. 끊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끊을게요. 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예전에 윤지호 씨가 왔을 때 안민석 의원이 다 뒷배 봐주고 했죠. 그때 뒤에서 인터뷰 잡아주고 했죠. 그 인터뷰가 아니라 그 기자회견 잡아주고 했죠. 국회에서 간담회 같은 거. 네. 그 다음에 알고 봤더니만 이 사람이 공익 제보자가 아니었고 가짜 정보를 제공했어요. 자,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감옥에 있거나 사기 혐의로 문제됐던 분들 한동훈 검사 공격한답시고 막 이렇게 증언하고 했죠. 민주당이 백업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신용 보증을 서놓고 제대로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현근택 좀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대변인께 얘기하세요. 한번 기회 다른 드리고 사건들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연결할 예. 건 아니고요. 네. 이거는 사실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예요.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 아닙니다. 상식을 왜냐하면 가진 사람들이 사람이면은- 기본적으로 아니 오세훈 후보가 그날 왔는지 안 왔는지 본인 스스로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봤다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뭐 더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상식을 가진 분이면은 김대엽, 윤지호, 그다음에 그 사건하고 지난번에 이 사건하고 연결 필요가 없죠. 제보자 그분들하고. X 뭐 이런 사람들 지금 전부 다 뭐- 민주당이 보증선 아니,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후보가요, 뭐 불법 경작 이러는데 아니 불법 경작했던 분들의 말을 못 믿겠다 그러는데 불법 경작하는데 왜 계약서는 왜 써줍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두 분이 내곡동 땅 의혹 관련해서 계속 공방만 주고받고 계신데 어쨌든 이런 증언들 두 분의 해석, 여야에서 나오는 해석들 다 보고 유권자들이 최종 판단을 하실 텐데 자, 현근택 대변인님. 어쨌든 내곡동 땅 문제가 굉장히 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후보가 부각이 안 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뭐 그런 보십니까? 얘기도 언론에서 봤는데요. 예. 근데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정직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를 뭐 알았냐 몰랐냐보다 본인 스스로 한 말이에요. 이 위치와 존재도 몰랐다. 네. 밑에 측량하러 갔으면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근데 본인이 시장 있을 때 어쨌든 수용도 되고 보상금도 받았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제가 보기엔 처음부터 우리 땅 있었는데 그냥 뭐 수용돼서 죄송하다. 내가 시장에 임기 동안 했으니까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네. 했으면 끝날 일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본인 스스로 계속 의혹을 키운 거죠. 뭐 사퇴하겠다, 뭐 정계 예. 은퇴하겠다 얘기했으니까요. 저는 이게 아마 이 사건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BBK 시즌 2를 보는 것 같다 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영상 나왔을 때도 내가 만들었다 그랬는데 나중에 뭐 이거 다 거짓말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결국 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아마 그 사건처럼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BBK2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정확히 타진요 2입니다. 타진요 처음에 나왔을 때 타블로 씨가 다 증거 제시하고 나는 졸업한 거 맞다 이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무슨 증언자가 있다느니 이게 말이 안 되느니 미국에 있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느니 다 그런 다음에 기획에 재판 가가지고 타블로 씨는 스탠포드 졸업한 게 확신됐어요. 근데 그 불필요한 과정 왜 겪었느냐? 그냥 음모론을 계속 펼치면서 증인, 검증 안 된 증인, 검증 안 된 증인, 미국 산다는 사람 계속 끌어들여가지고 판을 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진요 2에다가 계속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자신 없다 보니까 사퇴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사퇴 요정 2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퇴하라고는요 본인 스스로 얘기한 거지 뭐 저희들이 먼저 얘기한 건 사퇴 요정 아니고요. 투니까요. 그다음에 그 지금 이은재 실제로는 의원이랑 똑같아요. 말 끊지 마시고요. 실제로 이게 지금 증언의 뭐 신뢰성 문제인데요. 그분들이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표니 뭐 어떤 식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이 진술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 이걸 저는 보면 된다고. 네, 봅니다. 윤지호 씨 얼마나 구체적이었습니까? 잠시만요.
잠시 여기를 좀 민주시하고 끊어봐야 무조건 될 것 뭐 같습니다. 사건이에요? 저희 준비한 녹취를 좀 잠시 듣고 갈 텐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후보가 토론에서 직을 걸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퇴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좀 공방이 더 치열해지는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지금 오세훈 후보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에 박영선 후보 캠프의 진성준 전략기획본부장이 상황에 따라서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이후 여야의 여러 해석이 이어졌는데요. 이 내용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중대한 결심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두고 보십시오. 사전에 이제 저하고 어떤 교류가 있었던 것은 교감이나 교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뭔가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 측에 답변이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답변이 있은 후에. 민주당에서요 중대 결심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특별히 관심이 없습니다. 진성준 위원장이 중대 결심이란 표현을 쓰고 기자의 질문이 있으니까 두고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도대체 뭘까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이건 뭐고 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십니까? 박영선 후보 지금 좀 교감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후보도 어쨌든 부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통 선거 과정에 중대 결심 그러면 이제 후보 사퇴라든지 뭔가를 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는 얘기를 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사실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중대 결심이라 얘기했는데 법적 조치 고발하겠다 그러면 법적 조치 하겠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사퇴라든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굳이 할 필요 없는 얘기 한 게 아닌가. 선거 국면에 또 이렇게 나오면 예. 지금 뭐 야당에서도 계속 하는 것처럼 불리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이 프레임에 말릴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위해서 저는 뭐 굳이 할 필요 없는 얘기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진성준 의원이 전략기획본부장이잖아요. 예. 제가 동일한 위치에 있었다 해도 뭐라도 하루 이틀 더 끌고 가기 위해 가지고 그냥 기대감을 부풀어 올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이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동네에서 가서 다른 사람 설득할 때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동네에서 갑자기 야 나 박영선 찍기 싫어 그러는데 박영선을 찍어야 돼 수직 정원을 할 거잖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음모론적인 걸로 이제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그냥 지지층에게 시간 끌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별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후보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네. 말했듯이 자연스럽게 후보 사퇴와 연관될 수 있는 내용을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자마자 많은 언론에서 박영선 사퇴냐라고 반응했어요. 그 말은 이거는 진성준 의원이 전략적으로 판단해도 독단적으로 발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예. 했다는 거는 말 그대로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서 자기 지지층이 뭔가 있는 것처럼 계속 이제 시간을 끌기 위한 발언이다. 역지사지고 전 이해합니다. 네. 지금 이미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후보 고발 조치했죠. 뭐 고발은 뭐 양측에서 아마 여러 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나중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이 지금 내곡동 문제는 여러 건이 걸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한 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단순히 토론회에서 한 번 부인한 게 아니라 그동안 본인 스스로 위치와 존재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허위냐 아니냐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선거가 끝나도 이 문제가 결국은 수사기관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재판까지 갈 걸로 보는데 뭐 임기 1년 내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간단히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민주당이 그거에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있어 자기 공약 얘기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결국에는 사퇴 요정이 된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여당이 선거 내내 사퇴 요정 역할만 하고 있습니까?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서울시장 후보 마지막 TV 토론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을 것 같고요. 저희 생중계로 전해드리니까요. YTN과 함께 하시면서 좀 지켜보시고 마지막 판단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부산으로 가도 그 후보 의혹 관련 공방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김영춘 후보 측에서 박형준 후보 일가 관련한 6개 의혹 제기하면서 4시까지 명확하게 해명하고 사죄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게 보니까 아마 저도 어제 부산 예. 갔다 왔는데 요새 갔다 왔는데 사실은 이제 그 얘기가 많습니다. 이게 왜냐면 부산에서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예. 이재승 후보랑 관련 얘기 서로 폭로 얘기 오래된 얘기인데 그 당시에 뭐 처벌도 받곤 했습니다만 최근에 새로 나온 건 어쨌든 그 당시에 폭로했던 게 뭐 금전적인 돈을 받고 한 거 아니냐. 예. 아침에도 인터뷰를 보니까 그동안 10년 동안 내가 그 뭐 부인도 인터뷰를 했고 남편도 인터뷰를 했던데 보니까 남편도 몰랐다는 거예요. 돈 받고 했다는 얘기를. 근데 아침에 들어보니까 아 내가 10년 동안 나를 숨고 살았는데 이 얘기를 못했는데 말하니까 너무 시원하다. 그리고 예. 공직에 나오는 분이 자기들 이렇게 이용해서 그렇게 폭로까지 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사과 받았으면 좋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마 박형준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답변을 하실까요?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신경 안 쓴다. 전제 판세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뭐 마지막 여론조사까지도 영향이 전혀 없고 오히려 우리 후보들이 좀 더 격차를 벌리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지금 정권 4년 차에 정권의 실정에 대한 비판이 높은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오히려 선거 전략으로 이반한 지지층을 끌어오려고 그러면은 그래 우리가 잘못했지만은 박영선의 수직 정원을 봐 얼마나 멋있어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부산에서 뭐 새로운 가덕도로 봐 이런 거를 어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계속 상대 후보를 네거티브 한다고 해가지고 본인들의 표가 올라갈 구석이 없어요. 뭐 투표를 포기하면 했지 자기 지지층이. 예. 그렇기 때문에 선거 전략상으로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전 오히려 현 변호사가 지금 시간에 수직정원 같은 거 좀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 드리고 싶어요. 자꾸 수직정 얘기하지 마시고요. 부산 얘기는 자신 없으세요? 수직정원이? 대표공항인데? 지금 부산 얘기하는 건데 부산이 사실은 박형준 후보에 대한 문제는 다 부동산하고 관련돼 있어요. 예. 어찌 보면 다 부동산이에요. LCT도 그렇고 납품왕도 그렇고 국회도 다 부동산 관련된 거죠. 근데 그런 후보를 찍을 수 있겠느냐. 그중에 이제 중요한 의혹이 하나다. 근데 예. 정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시장하면은 또 그럼 뭐 부동산과 관련된 뭘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혹이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부동산 하면은 이분이 어쨌든 친이계의 핵심으로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사찰 문제도 나온 거라서 결국은 이명박을 다시 소환할 거냐, 불러낼 거냐 아니냐 이 논쟁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네거티브가 그 전체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기 분석도 뭐 여러 갈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야 막론하고 선거 이틀 남다 보니까 막 양 진영에 좀 아슬아슬한 표현 수위가 아슬아슬한 이런 표현들도 좀 나오는 상황이라서 마지막에 말조심 이것도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상 최고의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의 후보 간 공방도 어느 때보다 가열되면서 선관위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좀 치열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선관위가 내로남불, 위선, 무능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데 대해서 국민의힘 반발이 상당한데요. 이에 대한 여당의 입장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선, 무능, 내로남불 이 단어들이 민주당의 상징이라는 것을 매우 친절하게 유권 해석을 내려주셨습니다. 김상조, 박주민, 임종석, 고민정 의원까지 박영선 후보를 팀킬하더니 이제는 선관위까지 나서 민주당은 위선, 무능, 내로남불 정당이라고 인증하면서 박 후보 팀킬, 팀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수호가 지나쳐 민주당을 위선, 무능, 내로남불 정당이라 인증한 선관위의 자승자박입니다. 선관위는 선거에 미치는 어떤 억구도 사용하지 말라는 거고요. 단순한 투표 참여 운동을 하라는 취지인데 내로남불이 사실 내로남불 하면 국민의힘이 전매 특허죠. 내로남불에. 예, 그걸 갖다 어디에다 얘기를 합니까? 그거에 자체 내로남불이 어디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투표 참여 운동을 하지 말고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순수하게 투표 참여 운동을 하라는 게 선관위의 지금 그 발표인데 그걸 또 저렇게 해석을 하시는 참 신기한 해석입니다. 내로남불, 위선 이런 표현 안 된다. 선관위의 이제 판단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감사하다 이런 논평까지 나왔어요. 내로남불이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다. 이 판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선관위가 아주 합리적인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국민들한테 지금 가서 길거리에서 10분 붙들고 내로남불하면 어떤 정당이 떠오르십니까? 이거 스티커 붙여달라 그러면은 민주당이 10개 할 겁니다. 10명 중에 10명.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이렇게 선거에 개입해도 되는 것이냐. 저는 오히려 강력히 규탄하는 것이 어떻게 선거에 임박해서 한 정당을 내로남불로 낙인 찍을 수 있겠느냐. 이건 상당히 심각하고 앞으로 다시는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개입해가지고 집권 여당을 내로남불, 무능, 위선 정당으로 낙인 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 표현을 못 쓰게 한 요 부분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요, 지금 아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선거 운동 그렇게 해도 돼요. 내로남불 정당 뭐 심판하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말씀드린 부동산 투기 뭐 어째 하자 아무 상관없어요. 선거 운동 그렇죠. 선거 운동은 돼요. 예. 근데 투표 동료 행위라는 거는 투표를 하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용산 참사 책임자 심판하자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라는 거는 그냥 투표를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누구를 찍어달라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거 운동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마치 투표 동료하는 현수막을 선거 운동처럼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투표 동료는 순수하게 그냥 투표를 그냥 참가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투표를 해야 바뀝니다든지 이런 건 상관없어요. 예. 근데 어느 특정 정당이나 지지를 얘기하면서 투표를 하자라고 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선거운동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선거운동 현수막으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선관위에 여러 가지 판단이 있었고 그때마다 좀 갸우뚱하는 것들도 있어서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근데 뭐 이게 이번뿐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선거에서도 그렇고 또 전정부 선거에서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라. 이번에 나온 것 중에 또 예. 오해를 하는 게 이분들이 이번 선거 왜 하죠 이 얘기 있잖아요. 그쵸. 이준석 후보는 100번 얘기해도 돼요. 개인은 아무래도 돼요. 예. 근데 단체는 선거운동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네. 여성 단체가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 왜 하죠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 심판해 주세요 이거 구도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개인은요 언제든지 선거운동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단일화 후보 얘기도 하는데 온라인상에서 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예. 단일화 촉구하는 거 온라인에 아무도 해도 됩니다. 근데 오프라인으로 하는 건 안 돼요. 선거운동이 좀 다릅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선거운동이냐 투표 동료냐 아니면 단체냐 개인이냐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거에 따라 좀 다르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일일이 따지는 게 더 복잡할 것 같아서. 그런데 사실은 선거하신 분들은 그걸 따져야 돼요. 예. 왜냐하면 똑같은 말도 온라인에 하는 거하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거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체도 단체명이냐 예. 개인명이냐 달라요. 정당은 돼요. 단체명이로도. 근데 예. 향후에든 동창회든 어떤 단체든지 간에 단체 이름으로 뭔가 선거 관여하는 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아시는 게 좋아요. 아니 그래서 뭐 형근택 변호사 해도 된다 그러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 선거 왜 하죠? 그렇게 말하는 건 상관없어요.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말하는 건 상관없다는 자, 얘기예요. 근데 이준석 여성 선거 왜 하는지 정말 단체는 안 궁금합니다. 된다는 이준석 전 얘기예요. 최고위원님, 지금은 이 선관위 판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예. 거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국민들도 어려워하고 이러니까 그냥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을 조금 더 넓히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현 변호사가 이제 투표 동료 행위에 있어가지고 다른 문구를 혼입하는 것에 얘기했는데요. 예. 지금까지는 투표 문구에 대해 가지고 더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서 많이 허용을 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로서 뭐 정치권에 뭐 이렇게 뭐 심판합시다 이런 내용은 사실 특정 정당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물론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이슈가 된 단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특정 단어에 대해서 가부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 예. 선관위가 뭐 이렇게 판단한 취지는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선관위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또 LH로 남불은 되느냐고 또 문제 물어볼 거거든요. 선관위에. 그 질의 예. 오늘 넣을 건데 안 된다고 하겠죠 뭐. 하나만 선거운동 더. 하시라는 얘기예요. 투표 동료로 하지 말고. 그 구분해서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거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이거 거예요. 금지한다고요. 이번 선거 왜 하는지 모르는 국민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투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네. 선거 왜 할까요? 예, 두 분이 나가서 더 그 예. 부분은 얘기를 하시고요. 저 다시 돌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짚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업체의 한 대표가 사전투표 때 민주당 표가 많았다. 자, 이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투표 참관인 전원을 토대로 주장을 한 건데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를 선관위에 고발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투표 침해라 그런다 그러면 누가 뭘 찍었는지 나와야 되거든요. 누가. 근데 여기는 이제 약간 애매하게 돼 있죠. 예. 그냥 많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냐 그러니까 따지고 들어야 하기 때문에 투표 비밀 그러니까 특정이 돼야 되는데 특정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마 이제 예비적으로 허위 사실을 냈다는 얘기는 민주당이 많았는지 또 아니면 국민의힘이 많은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또 어느 선거구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제가 보기엔 특정 문제 물론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예. 제가 봐도 왜냐하면 참관인이 그거를 밖으로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참관인 얘기를 또 전원 한 거라서 적절치는 않다고 보는데 또 그럼 법 위반이냐 부분은 예.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절하진 않은데 위반은 아니다. 아니, 더 뭐 따져봐야 된다. 제가 뭐 판단을 못 하겠지만 그 특정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누가 찍었는지라든지 아니면 어느 선거구에서 얼만큼 나왔는지 같은 게 나와야만이 제가 보기에 법적으로 약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거 말고 박형준 후보 찍었습니다. 단톡방 투표 인증 이것도 이제 부산시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예.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예. 뭐 조직적으로 지시할 사안도 아니고 지시할 이유도 없는 사안이니까 당과는 무관한데 그 아까 봉투 문제 있어가지고는 사전투표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사전투표 중에 봉투에 넣는 것은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예. 다른 곳 선관위로 발송해야 되는 것이고 안에 넣는 건 그냥 관내 사전투표거든요. 근데 관외 사전투표는 오히려 봉투가 있기 때문에 내용물을 확인하기 참 어렵습니다. 봉투에 집어 넣어서 붙여서 넣는 거죠. 그렇죠. 봉투에 넣을 때 봤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그래서 어떤 개연성에서 박시영 대표가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봉투 넣는 과정에서 그걸 집계한다는 건 굉장히 그건 부적절한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관내 사전투표함이나 일반 본투표 때 투표함에 넣을 때는 참관인들이 비치는 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과거에 뭐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유명인들 투표 인증샷 찍을 때 그 언론사 기자들이 찍을 때 그게 약간 비치게 찍혀가지고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관외 사전 투표는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밀봉해가지고 발송하는 것인데 그걸 봤다고 주장해버리면은 이건 뭐 저는 말실수라 믿고 싶습니다만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관외 투표는 봉투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얘기고 그냥 봉투 말실수다 뜯어보지 않는 한 이런 어떻게 식으로. 봅니까? 아니면 불빛에 비춰보지 않는 한? 뜯어보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말씀처럼 사실은 이제 투표하시는 분들이 이 봉투에 안 넣으면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접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안 보이게 하려고 접는데 잉크 묻어날까봐. 근데 묻지는 않습니다. 근데 넣는 것도 이제 안에서 넣는 분도 있는데 밖에 나와서 넣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봐도 뭐 표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아요. 알겠습니다. 재보선 이틀 남기고 오늘 두 분과 함께 재보선 관련 이야기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선대위 뉴미디어 본부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